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지아스입니다. 오늘 제가 수험생들과 같이 공유해 볼 내용은 다들 잘 아시죠? 전효진 선생님의 독하게 합격하는 방법. 저는 이 책을 한 3번 정도 읽은 것 같아요. 제가 보통 이제 공부법 책을 3번 정도 읽을 때는 처음에 볼 때는 그냥 읽으면서 중요한 내용을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읽어볼 때는 이제 제가 수험생분들은 이제 실전에서 현장에서 상담을 하잖아요. 그래서 수험생분들에게 도움이 될 부분 또는 수험생분들과 같이 공유할 부분 또는 수험생분들과 뭐 상담을 할 때 필요한 부분 위주로 많이 이제 체크를 해요. 저도 이제 현장에서 다양한 수험생들의 이제 상담을 하게 되면은 각각 수험생들마다 뭐 기반도 다를 수 있고 수험 스타일이나 진도나 언어 감각이나 실력이나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맞춤식 상담을 하기 위해서 활용을 많이 합니다. 세 번째 볼 때는 이제 좀 공부법과 관련해서 좀 비판적으로 좀 많이 봐요. 근데 제가 전효진 선생님 독하게 합격하는 방법 이 책을 봤을 때 이런 수험생들 좀 많이 추천하고 싶어요. 좀 나태해져가지고 누군가 자신을 좀 강하게 좀 쪼아주면 좋겠다. 그런 수험생들 좀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많은 내용을 다루진 않고 제가 수험생들과 꼭 공유하고 싶은 내용만 좀 다뤄볼게요. 잠시만요. 책을 3번 읽다 보니까 전효진 선생님과 알지는 못하지만 내면의 친구가 된 것 같아요. 책 안에 전효진 선생님의 개인적인 생각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자, 첫 번째 제가 공유하고 싶은 부분인데 현장에서 싸우며 울기 한번 읽어볼게요. 울고 나면 후련해진다. 나는 슬럼프가 오면 많이 울었다. 여기서 포인트는 슬럼프가 와도 내가 책상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울면서 그냥 공부하는 것이다. 친구들이 힘든 일이 있어 울면서 찾아와도 나는 그들 곁에 있어줄 수가 없었다. 그런데 어떻게 친구들에게 내가 힘드니 너에게 기대겠다고 말하겠는가? 나는 그럴 수 없었다. 실제로 기대 본 적은 있지만 얼마 안 가 그만두게 되었다. 사람의 컨디션이란 항상 변함으로 실제로 큰 위로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싸우고 있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싸우며 우는 시간까지 아끼며 공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저희 이 부분을 저도 이제 상담하면서 많이 수험생들에게 알려줘요. 수험생들 중에서 선생님 저 요즘 슬럼프 걸려서 공부 너무 안 하고 있어요. 요즘 너무 힘들어서 공부 못 하고 있어요. 그때 제가 상담을 하면서 이 수험생분께서는 약간 좀 자극이 필요하겠구나. 그럼 전효진 선생님 얘기를 늘 항상 해요. 천하의 전효진 선생님도 사법고시를 공부하면서 정말 힘든 적이 많았다. 근데 전효진 선생님 책을 읽어보면서 저도 상당히 놀란 게 전효진 선생님도 힘든 시기에 힘들어도 울면서 공부는 했다. 이 얘기를 항상 수험생들에게 알려줍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수험생들 중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뭐 슬럼프가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도 뭐 편입을 준비했을 때 체력 관리를 못 해가지고 슬럼프가 왔었고, 그리고 보통 이제 슬럼프가 온다는 거는 공부를 열심히 안 하시는 분들은 슬럼프가 안 와요.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까지는 성적이 계속 향상되다가 나중에 침체되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열심히 하고 있다는 반증인 것 같아요. 슬럼프가 온다는 거는. 하지만 그때 이제 중요한 게 합격생분들은 힘들어도 최우선순위는 공부니까 끝까지 공부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일반 수험생들은 힘들면 공부를 안 해요. 뭐 누군가는 뭐 쉰다거나 누군가는 아예 그냥 수험을 멀리 하거나 실제로 저도 이제 관리했던 수험생들 중에서 그런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수험생들이 추후에 다시 공부하러 학원에 오는데 그때 살며시 물어봐요. 혹시 슬럼프 기간 동안에 공부를 안 한 기간 동안에 좀 어땠냐? 그래도 공부를 안 하니까 휴식도 되고
좀 마음이 편했냐? 아니면 좀 오히려 공부를 안 하고 휴식함으로써 더 힘들었냐? 근데 대다수가 후자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시험을 만약 포기한다면야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적어도 시험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 슬럼프라는 과정은 어쩔 수 없이 수험생들이 열심히 하다 보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완벽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뭐 어떤 선생님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선생님 그래도 뭐 인터넷 보면은 뭐 단기 학생분들도 많고 그분들은 짧은 시간 안에 시행착오 없이 공부를 했는데 슬럼프 이거 걸리면 너무 힘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저도 많은 단기 학생분들 배출도 하고 그리고 단기 학생분들 뭐 영상이나 여기 보시면 뭐 공시천님 뭐 이런 책을 보더라도 단기 학생분들도 그 짧은 기간 안에 이분들의 장점이 있어요. 상당히 많은 시간을 공부를 합니다. 왜냐면 단기 합격이라는 거는 시간이 워낙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럼 한정되어 있는 시간에서 남들보다 공부 시간을 더 확보하려면 낭비하는 시간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제가 이 공부법 책도 보고 공부법 영상도 많이 참고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쉽게 공부에서 붙으시는 분들은 없어요. 각자 다 상황도 있고 처한 상황도 다르고 뭐 공부하는 방법도 다르긴 하지만 다들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앞으로 공부를 하면서 슬럼프는 올 수 있다. 물론 이거를 막을 수 있으면 좋아요. 뭐 그러기 위해서는 동기부여도 필요하고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계속 보완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뭐 합격 수기를 계속 참고하면서 이윤규 변호사님도 그랬죠. 본인도 계속 시험 볼 때 합격 수기 계속 참고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했다고 하죠. 그래서 조효진 선생님이 이렇게 울면서 공부하는 거 저는 수험생들에게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 공시라는 게 정말 힘든 기간인데 이거는 빨리 하고 끝내야 돼요. 오래 질질 끄면 안 됩니다. 그래서 힘들다고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힘들더라도 최우선순위는 우리는 합격이니까 공부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도 있잖아요. 나는 울면서 눈물이 시야를 가려 글자가 보이지 않아도 그 자리를 지키려 했고 친구나 가족의 품으로 또는 만화방이나 PC방으로 정유진 선생님이 좀 그나마 스트레스 풀었던 게 만화 보는 거 PC방 가서 영화 보는 거 그런 거였어요. PC방으로 도망가지 않았다. 친구들이 힘든 일이 있어 울면서 찾아와도 나는 그들 곁에 있어줄 수가 없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전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영상에서 여러 번 언급했지만 대인관계 문제가 분명히 생기거든요. 뭐 수험생들끼리 저는 친해지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뭐 서로 같은 직렬이라서 뭐 친해질 수도 있고 아무래도 공부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남들하고 말할 기회는 없고 그때 누군가 같은 공간대를 가진 사람과 얘기를 하면은 대화를 하면 상당히 재밌고 상당히 정서적으로도 많이 편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후에요. 서로 친해지는 거예요. 친해지면은 부득이하게 자신이 집중을 하려고 하는 시기에 집중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갑자기 내가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는데 친해지신 분이 갑자기 와가지고 말을 건다거나 그때 저 공부되니까 다음에 말해요 이렇게 말하기도 쉽지가 않다는 거죠. 상당히 그게 되게 애매해요. 그리고 저도 늘 수험생들에게 항상 상담을 할 때 자기가 만약에 힘든 일이 있어요. 그거를 다른 수험생들에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수험생들끼리 만약에 좀 아는 사람이 있다. 아, 이거 시험 정말 힘들지 않아요. 우리 잘 될 수 있을까요? 많이 안 뽑으면 어떡하죠? 이런 말을 하는 순간 불안해가지고 다들 집중을 못할 수도 있고 우리가 공부에만 집중해도 상당히 짧은 시간인데 굳이 안 좋은 생각, 안 좋은 소식, 불안한 마음을 공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될 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서로 거리감은 둬야 돼요. 아, 그래도 너무 삭막하지 않냐. 여러분들이 합격하면 어차피 안 만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서로 같이 합격하면 되죠. 열심히 해가지고. 자신의 힘든 점을 다른 수험생들에게 말하지도 말고요. 안 좋은 어떤 얘기나
좋지 않은 어떠한 뭐 소식이나 이런 것들 서로 공유하지 마세요. 서로에게 민폐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집중해서 공부하기에도 상당히 부족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수험생들끼리는 굳이 친해질 필요도 없고 나중에 대인관계 문제도 생기고 공부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죠. 외로운 싸움이에요. 그래서 저도 저희 수험생분들 알려줘요. 만약에 혹시 나중에 외롭거나 힘들거나 하면은 그냥 차라리 저나 직원분들한테 와서 말을 해라. 우리는 이제 공감대도 있고 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절대 같이 공부하는 수험생들에게는 얘기하지 마라.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기대 본 적은 있지만 얼마 안 가 그만두게 되었다. 사람의 컨디션이란 항상 변함으로 실제로 큰 위로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죠. 아무리 수험생들끼리 뭐 어려운 일을 공감한다 하더라도 그게 해결책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뭐 기분이나 컨디션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그로 인해서 슬럼프가 나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저는 이제 본질적으로 우리가 슬럼프의 해결 방안은 첫 번째는 체력. 제가 이제 체력이 안 돼서 슬럼프에 걸린 케이스인데 이제 저는 이제 편입을 준비했을 때 체력 관리 안 하고 그냥 무식하게 열심히 공부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체력 관리 안 해가지고 지쳐가지고 한 2개월 동안은 거의 슬럼프 걸려가지고 날렸습니다. 거의 신경질도 많이 나고 좀만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체력이 받쳐주질 않으니까 상당히 힘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편입 합격하고 나서 편입 영어 과외 바로 시작하면서 제 수강생들에겐 저처럼 몸 관리 못하지 말고 운동해라. 다행히 제 수강생들은 다들 운동을 하셔가지고 1년 내내 지치지 않고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체력 관리도 중요하고 학습적인 면으로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문제집 체크랑 저는 문제집을 체크해가지고 보완해가지고 실력 향상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가 실력이 계속 향상하고 있는데 슬럼프가 오지는 않거든요. 실력이 향상하다가 정체되니까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자신이 공부하는 어떠한 공부에 문제가 있다. 그럼 상담 받으세요. 그래서 실력 향상이 제가 봤을 때는 학습적인 면에서 슬럼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도 있네요. 나는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많이 기도했다. 하나님은 내가 기대기만 해도 되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그분이 내게 기댈 리는 없다. 그리고 기도는 정말 효과가 있다. 저는 약간 이렇게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힘들잖아요. 그러면 가족이나 연인이나 너무 말하지 마세요. 왜냐면 그분들은 걱정을 해요. 여러분들 사랑하니까. 여러분들이 힘든 부분은 뭐 저같이 오랫동안 뭐 멘토링 해왔던 분들이나 뭐 학원을 다니시는 분들이나 뭐 관련 도서실 다니시는 분들이나 그럼 직원들한테 알려줘가지고 그거를 이제 상담을 하고 그분들이 이제 경청을 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공유해도 되지만 가까운 가족이나 연인이나 좀 어느 정도는 적절하게 거리를 둘 필요는 있습니다. 대신에 자신에 대한 보상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전효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까 뭐 PC방 그리고 PC방 가서 영화 보고 뭐 만화도 보고 기도도 한다고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만의 보상이 좀 필요해요. 보상을 안 주고 열심히 하다 보면 지치고 질리는 것 같아요. 저는 공부했을 때 보상은 임용고시를 준비했던 제 친구랑 고기 뷔페 같은 거 일주일에 한 번씩 둘 다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나서 열심히 먹었거든요. 누군가는 뭐 운동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누군가는 뭐 치킨을 먹는 분도 계실 거고 누군가는 뭐 책을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열심히 공부한 자신에 대해서 보상을 주시면 좋고 저는 개인적으로 명상을 추천합니다. 합격을 위한 명상 유튜브에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긍정적인 에너지, 긍정적인 뭐 글, 뭐 어떤 좋은 음악 이런 거를 좀 힘들 때마다 또는 주기적으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수험생활이 워낙 힘들기 때문에
보상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왜냐하면 현장에서 싸우고 있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싸우며 우는 시간까지 아끼며 공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저는 전효진 선생님 이 책을 보면서 좋아했던 점이 이제 다른 공부법 이제 책을 내신 분들 많이 계신데 제가 봤을 때는 두 분류예요. 크게. 다들 정말 다 각 분야에서 뛰어나신 분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크게 두 분류로 나뉘냐면 자신의 공부법이 옳다라는 전제하에 쓰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공부법도 있으나 내 공부법을 참고해 보세요. 이렇게 쓰신 분도 계세요. 저는 후자가 좀 더 객관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도 이렇게 많은 공부법 책이나 동영상이나 합격 수기를 많이 읽어보잖아요. 공통적으로 비슷한 공부법도 있지만 다들 다 포인트에 대해서 같은 포인트에 대해서 다 다릅니다. 이 말은 절대적인 공부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험생분들이 이제 보통 초시생분들이 막 공부법을 참고할 때 뭐 단기 합격생, 막 합격생분들 공부법을 자신과 잘 맞지 않는데 베이스도 다르고 기반도 다르고 지도도 다르고 언어 감각도 다르고 다른데 그냥 무조건 쫓아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안 맞으면 시행착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법은 참고는 하되 먼저 자신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야겠죠. 내가 공부하면서 나의 공부한 스타일은 어떤지, 공부할 때 나의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뭔지. 저도 이제 상담할 때 그런 걸 따지거든요. 왜냐면 한 명 한 명이 다들 달라요. 베이스도 다르고 기반도 다르고 공부 스타일도 다르고 그러면 상담이 달라야 돼요. 근데 유튜브나 그런 데 보면은 어떤 특정 공부법을 하나 정해놓고 그거에 맞춰서 무조건 그렇게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의 영상을 봤을 때 그것과 잘 맞는 분들은 상관없는데 안 맞는 분들은 이제 혼란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할 것은 공부법은 다들 다를 수 있다. 그리고 나에게 맞는 공부법 위주로 참고하시면 된다. 그리고 전효진 선생님 책을 보면서 선생님들이 본인도 힘들 때 있지만 누구나 다 똑같이 다 힘들다. 그거는. 하지만 우선순위가 있다. 그 우선순위가 만약에 혹시 합격이라고 하면은 힘들더라도 공부는 계속 이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힘들다고 쉬지 마세요. 힘들다고 피하지 마세요. 일단 부딪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단계별로 효율적으로 꾸준히 공부한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합격선도 배출했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뭐 수험 상담이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게요.